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콩쌤입니다. 오늘은 재료의 특성과 활용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목재, 금속, 플라스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주제인 신소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신소재란 종래의 재료에는 없는 뛰어난 특성을 가진 소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요. 여기에 있는 신자가 새신입니다. 소자가 성질을 나타내는 소자이고요. 재가 재료를 나타내는 재자입니다. 즉, 새로운 성질을 가진 재료라는 뜻이죠. 이런 신소재는 기존에 있던 재료에 다른 원료를 조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더해 더 우수한 성질을 갖도록 만든 재료입니다. 기존의 재료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겠죠. 그래서 신소재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왜 신소재 공학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럼 이 신소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신소재는 형상기억합금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신소재는 형상을 기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끓는 물 등으로 열을 가하면 원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합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Shape Memory Alloy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알로이는 합금입니다. 이 형상기억 합금은 낮은 온도에서 물체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변형을 시켰어요. 그 변형을 시키고 나서 다시 높은 온도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변형됐던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식히면 원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이 형상기억 합금은 어떻게 만드냐면 타이타늄과 니켈을 합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온도와 형태를 기억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변형이 생겨도 원래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어떤 물건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인공위성 부품이나 안경, 치아 교정 등에 활용되면 참 좋겠죠. 안경과 같은 경우 내 얼굴에 딱 맞게 얘가 제작이 됐는데 변형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변형된 거를 계속 우리가 사용하면 맞지 않을 수가 있잖아. 그런데 얘 열을 가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만들면 얘가 좀 변형이 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치아 교정도 마찬가지예요. 치아 교정하는 것이 변형이 일어나면은 얘가 내 치아를 올바르게 교정시키지 못하잖아. 그런데 항상 기억 합금을 이용하면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치아 교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신소재는 섬유 강화 금속입니다. 금속 안에 매우 강한 섬유를 합친 복합 재료인데요. 비교적 가벼운 금속인 알루미늄, 티탄, 마그네슘 등과 같은 금속에 인장 강도가 높고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세라믹 섬유를 합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섬유 강화 금속은 금속과 같은 강도를 지니지만 가볍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신소재를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전보다 더 나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금속과 같은 강도를 지니지만 가볍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 이용해서 우주 항공 재료나 낚싯대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낚싯대 강도가 강해야 물고기를 끌어올리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 신소재는 바이오 센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라는 뜻은 생명이나 생물을 의미하는 영어 접두어인데요. 생명공학 기술을 뜻하는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요 생명을 이용해서 센서를 만드는 거예요. 미생물과 실리콘 칩을 더해 만들어진 센서로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물질의 상태나 농도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측정기,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알코올 측정기를 이용하죠. 이때 사용되는 것도 바이오 센서고 오염 지역 탐색이나 질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반도체 바이오 센서 칩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센서는 나노기술, 생명공학, 정보기술 등이 총집합된 4차 산업혁명의 결정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방대한 자료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반도체,
그리고 아무리 나쁜 조건에서도 번식하며 살아남는 미생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광섬유입니다. 광섬유란 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때 쓰는 빛을 전파하는 가는 유리 섬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광자가 빛 광자죠. 그래서 영어로도 optical fiber라고 해서 optical 광, fiber 섬유입니다. 이 광섬유의 특징은 직진을 하는 빛을 섬유 내부를 통해 반대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섬유인데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며 수명이 깁니다. 이러한 광섬유를 이용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체의 내부를 관찰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우리 왜 축제 같은 데 사용되는 이런 요술봉 같은 거가 이제 광섬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섬유는 되게 신기해요. 실제로 보면 한쪽에서 빛을 쏘고 있는데 이 광섬유가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도 반대쪽에서 그 빛이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바로 빛의 전반사를 이용한 것인데요. 전반사라는 것은 굴절률이 큰 매질로부터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일어나는 반사인데요. 광섬유 내부와 외부를 서로 다른 밀도와 굴절률을 가지는 유리섬유로 제작해서 한번 들어간 빛이 전반사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인 세라믹스입니다. 파인 세라믹스, 이 fine은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I'm fine, thank you 할 때 사용되는 그 fine입니다. 기존 세라믹스의 fine, 더 좋은 성질을 갖도록 만든 신소재죠. 어떤 특징을 갖도록 했냐? 금속보다 강도가 강하고 철보다 가벼우며 열과 마모를 잘 견디는 특징을 갖도록 만든 신소재입니다. 금속, 플라스틱에 이어서 제3의 신소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파인 세라믹스는 방탄복, 자동차 부품, 인공관절 등에 이용됩니다. 자, 다음은 초전도체입니다. 전도체라는 것은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초는 초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슈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슈퍼 컨덕터, 초전도체입니다. 전기가 막 통할 수 있는 물질인 거죠. 여담이지만 반도체는 반만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세미컨덕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미가 반을 뜻하는 접두어이기 때문이죠. 어쨌건 이런 초전도체는 극저온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금속에 대해서 배우면서 저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었죠. 저항이 뭐였지? 물체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였죠. 이 저항이 0이 된다는 것은 즉 전류가 엄청 흐른다는 거야. 전기 저항이 없으므로 에너지 손실 없이 전기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물질의 발견인 거죠. 이러한 성질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마이스너 효과란 초전도체 속에 자기력선이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둥둥 떠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효과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기부상열차입니다. 이 자기부상열차는 중국 상하이에서 현재 상용화되고 있다고 해요. 이 자기부상열차뿐만 아니라 초전도체는 MRI, 우리 병원 갈 때 몸 안쪽을 살펴보기 위해 찍는 거 있죠? 이 MRI도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신소재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조금 더 소개를 해주자면 첫 번째,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인데요. 그래핀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연필에 흑연 있죠. 그 흑연을 깎아서 테이프에 붙였다 뗐다 요거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발견해낸 물질입니다. 이 그래핀은 어디에 활용이 되냐? 요런 플렉시블한 디스플레이에 활용이 됩니다. 우리 요새 핸드폰 중에 이렇게 화면이 꺾이는 핸드폰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그래핀을 활용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소를 이용한 것인데요. 탄소 원자 6개로 이루어진 육각형 별집 구조로 원통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죠.
이 탄소 나노 튜브는 강철의 100배만큼의 강한 힘을 견딜 수 있고 구리와 같이 전기를 잘 전달하며 다이아몬드 같이 열을 잘 전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 나노 튜브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대표적으로 방탄복, 항공기 날개, 자동차 부품, 바이오 센서 등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1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엘리베이터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신소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단단한 신소재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목재, 금속, 플라스틱이 아닌 새로운 소재인 신소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새로운 물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신소재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료 파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